네, 일단 이 한동훈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한동훈과 대특점에 서 있는 이 장동혁 대표가 사실 이번에 좀 위험하긴 했습니다. 처음에 출구조사대로 그렇게 나와서 가령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 지키고 경남 정도 지키고 시도지사 기준으로 서울이 이 출구조사대로 정원에게 넘어갔으면은 아마 장동혁 대표도 본인이 아마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을 어쨌든 지켰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켰고 또 경남 그리고 대구 보수의 심장부를 지켰죠. 그리고 그때 장동혁 대표가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그 성공 여부는 그 전하고는 좀 다르죠. 워낙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성공 여부는 서울과 부산을 수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서울을 수성을 했고 부산은 아깝게 뺏겼지만은 경남에서 박안수 후보가 김경수를 물리치고 당선이 됐죠. 자리를 지켰죠. 그리고 또 대구도 무난하게 지켰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전체 네 곳의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이제 이기는 그런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 큰 성과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처음에 4월 말까지의 그 상황에 비교하면은 그나마 선전을 좀 했다. 최소한의 방어를 했다. 그런 평가도 가능한 것이죠. 실제로 워낙 선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조금 늦게 오늘 낮에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일부에서 벌써부터 장동혁 대표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속보로 나왔던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장동혁 대표가 사퇴론을 일축하고 아쉬운 결과이기는 하지만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 이렇게 이제 자평을 합니다. 아쉬운 선거 결과인데 제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당원들과 함께 나아갈 세기를 찾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분투하시고도 안타깝게 패배하신 후보님들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모든 상황이 어려웠던 이번 선거였으나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 희망의 불씨는 지켜냈다. 저도 이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계속 취재를 계속하고 뉴스를 접하고 분석을 하고 쭉 해왔던 입장에서 16개 시도주지사 중에서 4개 그리고 이제 서울을 하고 대구를 그대로 이제 지켜낸 그것 부분하고 또 14개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4개 그 상황은 일단 어려웠던 선거지만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는 앞으로 오만하고 무도한 이재명과 민주당에 맞서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새로운 본인의 이제 건재를 가시하면서 이제 다음 총선을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총선 때까지 이 당을 새롭게 한번 만들어서 세기를 찾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오늘 위원총회가 있었는데 위원총회에서 그러니까 이 비당권파들이나 친한계가 정말 장동혁 대표에게 할 말이 있으면은 위원총회에서 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위원총회에서 안 합니다. 위원총회에서는 이 꾹 다물고 있다가 막 SNS를 통해서 막 하거나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슨 기자회견을 한다고 막 그 친한계 배현진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기자회견하고 SNS 글 올리고 아니면 단톡방에서 수근수근하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도 의원총회에서는 없었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박충건 원내 수석 대변인의 전언에 따르면은 당 지도부 책임론을 언급한 의원은 없었다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의원총회에 불참했는데 아마 이제 그런 말이 좀 나오면은 본인이 이제 말하는 사람도 거북할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빠져줬는데 의원총회장에서는 지도부 책임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드린 대로 배현진이나 이 사람들이 무슨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형태로 가지고 책임을 져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국민의힘 전체가 모여있는 SNS 단톡방에서 그전부터 계속 이 장동혁 대표 체제에 불만이 있던 사람들, 중진들, 윤한홍, 한기호, 이양수 이런 사람들이 선당 후사의 정신이 뭐 필요한 시기다. 다음을 위한 한굴 탈퇴는 필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상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이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뭐 이야기를 단톡방에 막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 지도부에서는 지금 뭐 사실 장동혁 대표가 물론 뭐 선거 결과가 상당히 아쉽지만은 이렇게 물러나야 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 또 물러난다고 해서 별다른 대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비대위를 만든다고 해도 그 비대위가 지금 장동혁 체제보다 더 잘 이끌 것이다. 지금 선거는 이제 한참 남아있는데 그런 뭐 확신도 없는 것이고 해서 일단 장동혁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한동훈 이제 당선자가 당선증을 받고 이제 국회 활동을 할 텐데, 오늘 당선되고 나서 처음으로 부산 북구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동훈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마치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당권파들의 언행은 보수 정당이 가져온 품격이나 실력이 맞지 않는다. 그런 부분을 이제는 반성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보수 정치가 뭐 정치 세력의 이익과 정치 공학을 앞세운 그런 측면이 많다고 하면서 장동혁 지도부를 계속 맹비난을 합니다. 자, 당선이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 좀 앞으로 본인이 이제 복당을 한다고 했죠. 복당을 하면은 뭐 어떤 뭐 상의를 거쳐서 뭐 절차를 밟아보겠다고 하든지, 일단 이재명 정권하고 싸우는데 모든 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 본인이 당선됐다고 해서 바로 당권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내는, 이게 사실상 이 당선 후 첫 일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본인이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이 보수를 재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보수 재건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인가요? 오히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 보수 재건보다는 개파, 친한계, 개파를 재건하는 그런 데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첫 일성이 당권파를 정조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보수파의 재건을 위한 행보를 시작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개파를 좀 끌어모아 가지고
어떤 그 당을 접수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그런 노력을 시작한 것 아닌가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핫토픽에 박민식 득표율 15%로 묶은 세력의 한동훈 당선 공작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뭐 잘 싸우다가 15.86%를 받았죠. 15.86%를 받았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15.86%냐? 그 전에는 한동훈 후보보다 좀 이제 앞서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정우 후보하고 뭐 3파전을 형성을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가 있었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지켜봐도 언론들이 거의 모든 언론이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한동훈에 대해서 초점을 다 맞췄죠. 한동훈의 그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전부 다 뭐 동향을 이렇게 보도를 하고, 그래서 언론에 대수특별을 하고, 또 부산의 국회의원들이 또 그 단일화를 계속 이제 강요를 하면서, 그때 단일화는 박민식 후보의 단일화가 아니고 한동훈으로의 단일화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친한계 패널들이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일방적으로 단일화를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단일화는 한동훈으로의 단일화죠. 자, 그러는 상황에서 어느 순간에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이 한 15%에서 고착이 되어버렸습니다. 15%에서 고착이 되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부산 북갑의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박민식 후보는 15% 정도 고착되고, 이제 한동훈이 이제 박민식 후보의 이 지지세를 막 가져가기 시작하니까 일종의 이 투표를 하기 직전에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자가 내가 박민식 후보에게 이 표를 줘서 당선을 시켜야 되는데 모든 여론조사가 15% 선에 딱 묶여버렸다. 그러면은 제가 그 15%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은 그 여론조사 기관이 조작을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모든 언론이나 부산 지역의 정치인, 그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패널들이나 이렇게 한동훈에 다 이렇게 초점을 다 맞춰버리고, 박민식이 마치 포기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니까는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15%에 딱 묶어놓고, 그러니까는 이제 투표장에 가는 국민의힘 원래 보수 지지층이 박민석에게 표를 주면은 사표, 죽음표가 된다. 그런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동훈이 당선이 되는 그 상황이 됐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동훈의 당선 공작이라고 했지만 뭐 당선 작전 같은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 기사회생해서 다시 국회로 다시 간 건 아니고 국회로 이제 처음 들어갔죠. 처음 들어갔는데 본인이 정말 보수를 재건을 할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이 접근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당권파들과 지금 감정 싸움을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뭐 친한계에서는 당연히 이제 복당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한동훈의 이 복당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씀드리는 것이 그냥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령 오늘 이철우 경북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 한동훈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단합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당에 안 들어오는 게 낫다. 이런 지하에 자릅니다. 단합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한동훈은. 이 상황에서 복당을 하게 되면은 당에 큰 분란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아예 이 국민의힘 당규를 보면은
제명을 당한 사람이 복당을 신청을 하게 되면 최고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최고위원회 승인이 없으면은 복당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최고위원회는 지금 장동윤 대표가 이끄는 그 최고위원회죠. 근데 장동윤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당원 개섭한 사태나 이런 것으로 분란을 일으키고 한 이유로 제명을 한 입장인데, 그 제명을 한 사람이 무소속으로 또 당선됐습니다. 무소속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있는 곳에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복당시킨다는 것은 어떤 아무런 명분이 없는 것이죠. 명분도 없고 오히려 뭐 실리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동윤 대표가 건재하는 한 한동훈의 복당은 있을 수가 없다,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복당, 이 한동훈의 복당, 그건 지금 친한계가 계속 이슈로 던지지만은 이것보다는 이제 선거 후에 특히 이재명 그 정권의 이 폭주나 이 독주, 이것을 막아내는데 이제부터 선거 끝났으니까 힘을 쏟아야 될 때지, 다시 이 내분에 휩싸이고 하면은 상당히 지금 곤란한 처지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 복당을 해서 다시 이제 당권을 뭐 장악을 하고 싶겠지만은 차라리 그렇게 하면 큰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당을 따로 차라리 만들어라,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원내에 들어왔으니까 친한계를 데리고 당을 같이 만들어라.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친한계 중에서 비례대표들이 많은데, 비례대표들은 신당, 한동훈 신당이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 가려고 하면은 당을 탈당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탈당을 하면은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가죠. 자, 그래서 그런 상황도 그림으로 완성되기는 상당히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어쨌든 당분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거지만 장동윤 대표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